올해 4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사건으로 인해서 꺼져가던 불매운동의 불씨는 다시 타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씨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냐겠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 일을 가지고 일본제 상품을 불매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식한 행동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다 건너 중동에는 우리처럼 과거의 아픔으로 인한 상처를 지니고 전범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이어온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우리나라 명칭으로 표기했으며 9년 연속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유대교의 성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독일, 일본 등 전범국들에 대한 불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독일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빚을 졌다고 강조하며 지난 나치 역사와 독일을 분리시키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교육시키고 있죠.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만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5년 이스라엘이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세계 40여 개국 지도자들을 일본만 빼고 초청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관계자는 역사 인식의 혼란 방지를 위해 일본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면서도 원폭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죠. 2005년 당시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 있던 일본에게 당당하게 선을 그은 이스라엘의 판단이 돋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일본에 한방 먹인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5월 2일 일본과 이스라엘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후 예루살렘의 총리관저에서 양국 정상 부부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화스러운 식탁에 남자 구두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를 본 일본 외교관은 현지 매체의 신발을 식탁에 올리는 문화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분개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일본의 문화를 무시하는 행동,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쏟아내었죠. 구두에 대한 진상은 이스라엘의 스타 셰프가 준비한 디저트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세계급 오시의 셰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디저트 사진을 올리며 이 용기가 진짜 신발이 아니라 유명한 디자이너 톰 딕슨이 고급 철제로 만든 신발 모양의 식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웃자고 버린 일에 죽자고 달려드는 이런 언론과 네티즌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총리는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를 이끄는 일본 총리가 미쓰비시, 미쓰이 등 대기업의 특사들과 함께 이곳에 왔다. 당신은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라며 디저트에 쏟아지는 관심에 불편함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양국의 회담 결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가십거리에만 매달리는 일본의 언론을 대놓고 저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소비자들은 자동차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의 자동차는 무척 인기가 많습니다. 2019년부터 현대는 2011년 마쓰다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오른 이후로 2015년에 기아차에 잠깐 자리를 내준 때를 제외하고 무려 9년이나 왕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그해 1분기 이스라엘에서 23,409대를 팔았으며 14,492대에 독일 폭스바겐과 11,064대의 일본 토요타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적인 명차로 여겨지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1% 겨우 넘는 점유율을 보일 만큼 외면받았습니다. 나치 정권에 부역한 폭스바겐, 벤츠 등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의 불매운동이 오랜 기간 굳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독일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에서 전범기업 딱지는 뗄 수 없게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9년 상반기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된 일본차는 23,000대입니다.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판매가 주춤했지만 일본 브랜드의 수입차 점유율은 2010년 이후 9년 만에 21%를 넘기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매우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누르고 한국차가 선전하지만 정작 한국 시장에선 일본 차들이 인기를 누리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땠을까요? 2009년 현대차는 판매 부진을 이기지 못해 진작에 철수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당시 현대차는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배우 배용준으로 광고까지 찍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했지만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와 판매량은 바닥을 쳤죠. 그러나 최근 현대에서 다시 일본에 진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설을 알리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소차가 나온다고 해도 현대차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로제 팬이라면서 일본에서의 판매는 꿈도 꾸지 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대다수였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는 어느 정비센터를 가도 한국차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받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나라 사랑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BCN에서 조사한 일본 스마트폰 브랜드 사용 통계를 보면 애플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다음이 샤프, 화웨이, 소니, 삼성이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애플 선호 국가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 삼성을 살 바에는 자국의 구린 폰이나 중국 화웨이 핸드폰을 사겠다라는 신보가 느껴지는 게 우습네요. TV 쪽은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15년 연속으로 점유율 1위에 LG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항상 국산 브랜드가 죄다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2020년에 들어서야 LG전자가 일본 OLED TV 시장 점유율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이 과연 LG보다 기술력이 우위여서 자국의 TV가 부동의 1위인 걸까요? 일본의 망발 앞에서 전 국민이 일어나 불매운동을 벌였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던 대학생들은 시위, 서명운동과 함께 불매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일본 제품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화형식을 여는 등 반일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1974년 8월에도 일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에 대한 일본 측의 무성의한 수사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 남녀, 고교생, 불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일본 제품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며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의 일본 불매운동이 있었고 2019년 우리는 한일 무역 분쟁이 방아쇠가 되어 새로운 일본 불매운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성공적인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범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피해를 입은 국가로서의 태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